자, 오늘 화요일마다 하는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총선 전 민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 그리고 박주영 정치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쇼미더 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아주 정확하다 내지는 정말 민심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다른 여타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가고 믿음이 가는 체계적인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주변에서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흔들어 대더라도 우리 영친이들은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좀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또 안목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 다가올 총선 전망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각각 총선에 등장한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이 정당 지지를 물어보는데요. 한번 좀 발표해 주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이 42.2% 나왔고요. 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이 36.3%, 이준석 신당이 7.8% 나왔어요. 그리고 없다, 무당층 4.5% 나왔고, 이낙연 신당이 3.5%, 정의당이 1.9%. 이런 순으로 나왔네요. 이낙연 신당이 정의당보다 높네요. 높은데 이준석 신당에 비하면 뭐 거의 반 정도? 네, 반 정도, 절반 정도고 지난주보다도 좀 떨어졌죠. 또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한 정당이 없다도 4.5%나 되고. 무당층이 4.5%인데 이게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거예요? 네, 평소에 우리 무당층 조사하면 10%대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네. 상당히 줄었고 이 무당층의 표심이 이준석 신당으로 많이 갔다. 그리고 민주당의 또 표심도 일부 이준석 신당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신박한데 이번에 총선 정당 지지도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난번보다 오히려 물론 이게 오차범위 냅니다만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금 늘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3%, 2% 정도 빠졌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이 2.1%포인트 올랐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이번 여론조사만 봐도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층,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층이 이준석 신당층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민주당 지지층하고 겹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나 보수 성향에서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준석 신당 쪽에 민주당 지지층이 어느 정도 옮겨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국민의힘 경우에는 1.1%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고, 최근 가급적 이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면서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여러 현장 홍보를 다니다 보니 그거에 대한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1.1%포인트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원하는 그림 예?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진 겁니다. 지난주만 해도 9.3%포인트 차였는데 네. 이번 주에 양당 지지율 격차가 5.9%로 줄었거든요. 이거 오차 범위 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평소 한 8%에서 많게는 한 14% 차이가 났었어요. 네. 그리고 가장 격차가 컸던 것이 지난해 6월에 한 18.3%까지 차이가 났었는데 점점 줄면서 이제는 신당 두 곳이 나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의 효과보다도 영향력보다도 이준석 신당의 영향력이 네. 민주당 사람들에게 미치는 게 더 크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0.9%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7.7%를 기록했거든요. 호남에서가 치명적이었어요. 호남 지지도가 떨어진다. 네, 확 떨어졌어요. 이준석 신당 출연으로 인해서. 그런데 또 어제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사실은 높았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나와요.
그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서 12.4%를 이번 조사에서 가져갔거든요. 호남에서. 이건 뭐냐면 호남에서 민주당 다음으로 2위예요. 그러니까. 네, 국힘이나 이낙연 신당보다 높습니다. 예. 그러면은 왜 민주당 사람들은 이준석 신당 쪽으로 많이 갔을까요?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의 주요 지지층이 20, 30대 젊은 층인데 아무래도 호남에서도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때도 호남에서 많은 그 행보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호남을 네. 배려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좀 호남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03명이고 응답률은 6.8%로 집계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론되는 제3지대 신당들이 빅텐트를 통해서 통합할 경우에 제3지대 신당 간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어떤 인물이 제일 적합하다고 봤는지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제3지대 신당들이 빅텐트를 통해 통합할 경우에 네. 간판이 되는 사람이 누가 좋을 것 같냐, 누가 적합하냐 물어봤는데 없다가 일단 1등입니다. 34. 없다? 네, 없다. 이 중에서 없다. 34.5%고 네. 두 번째가 이준석 전 대표가 20.9%, 세 번째가 이낙연 전 총리가 16.4% 나왔고요. 기타 다른 인물이 6.3,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3.8%로 다섯 번째고, 네. 그다음에 조응천, 김종민, 양양자 이런 순이었습니다. 야, 이원우 의원은 0.9%예요. 네, 존재감이 미미하네요. 그래요. 존재감이 진짜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준석 전 대표보다 밀립니다. 네, 이것도 좀 밀리는데 예상보다는 좀 선전한 것 같다는. 예상보다는. 예상은 예상은 어땠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설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호남에서도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상당히 민심이 냉랭합니다. 호남 민심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탄압받는 모양새를 갖추고 나간 사람인데 이낙연 전 총리는 뭘 탄압을 받은 적도 없는 것 받은 같고 역사가 없죠. 민주당에서. 오히려 꽃길만 걸으셨는데. 내부 총질만 하다가 이게 나갔기 때문에 호남에서조차 말하자면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높아요? 이렇게 16.4%. 아무래도 TK에서는 이낙연 또 전 총리를 1등으로 꼽았어요. 오호. 그러니까 이번 조사가 재밌는 게 네. 보면은 연령별, 지역별, 정치상별을 보면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전 대표 양강구도가 뚜렷하긴 했는데 이제 진보 성향으로 뽑히는 이제 호남이나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거든요. 반면에 TK와 같은 이제 보수 성향이 높은 곳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지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신당,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도 마찬가지고 진보 성향을 가진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보수 진영에서 나온 이준석 신당은 오히려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지할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온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게 됐거든요. 이런 걸 봤을 재밌는 때 게 이제 남녀의 온도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27.7%가 이준석 전 대표를 꼽았고 이낙연 전 총리는 17.1%에 불과했고요. 한 1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15.6%가 이낙연, 그 14.3%가 이준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낙연이 조금 더 높았어요.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남녀 차이가 또 있다. 이준석과 이낙연을 대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워낙 갈라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2030 남성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2030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준석 대표가 우리한테 뭘 해주겠냐.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고 여성 인권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게 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빅텐트 할 때 이준석 전 대표를 말하자면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말하자면 뭐 이재명 대표 싫다고 해서 나갔는데 이제는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더 웃긴 거 아니냐. 이분이 원래 근데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일요일 날 20분 만나면 가졌을 때 김종민, 이준석, 이낙연 3명이 모여가지고 분위기가 묘했다. 특히 이준석과 이낙연의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았다. 이게 앞으로 이제 총선 지분 같은 걸 놓고 아마 잡음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김종민 의원은 조응천 의원이 원칙과 상식에서 탈당해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랑 손 잡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1일 날까지 물밑 작업을 거쳐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이견이 너무 커서 못했다. 결국 못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자, 봐야 될 것 같고요. 용봉 홍상선님께서 뉴스마트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개혁연합신당을 좀 여론조사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혁연합신당이라고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용혜인 의원이 비례 연합 비례 공천을 좀 하면서 해보자라고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연대. 어저께 발표했죠. 네, 연대예요. 반윤개혁연대. 그렇죠. 반윤개혁연대고 여기에 지금 열린우리당이라든가 뭐 사회진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움직이면 좋겠다. 조국 전 장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받아들여서 한번 해보셔요. 네, 한번 좀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냐하면 어제 용혜인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상당히 와닿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 총선의 제일 과제가 뭐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 전선을 이 탈당하고 뭐 개혁신당이니 뭐 만든다고 하면서 신당들을 그게 전선이 흐릿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에. 예. 전선이 흐릿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걸 떠나서 일단 용혜인 의원의 이 말의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여러 신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 과연 이게 빅텐트로 통합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따로 각자 도생할 것이냐가 좀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에서 현재 준연동형 체제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하지 않고 준연동형 체제,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에서 굳이 그러니까 합당을 해서 통합해서 총선에 나설 것이냐 이것도 조금 관심 포인트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 준연동형 체제로 갔을 경우에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에서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굳이 합해서 지역구로 3당 구도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4당 구도로 지역구로 나가고 또 비례대표에서도 각자 도생하는 법으로 가서 비례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신당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신당들은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을 좀 눈을 돌리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준석, 이낙연, 뭐 김종민 이런 분들 또 내지는 용혜인 의원들까지 그들의 흩어져 있던 표심들이 어떻게 한쪽으로 몰리느냐 이걸 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정치 현안 관련 질문도 보겠습니다. 지난 9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은 뭐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또 가닥을 잡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약간 주춤해요. 왜냐면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야 진즉 거부권 행사하고 싶었겠으나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좀 시간을 좀 두고 뭔가 좀 물타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54.4%고요. 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36.6%. 잘 모르겠다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결국 민심은 이태원 그 참사 이후에 지금 벌써 1년 훨씬 넘었잖아요. 1년 한 몇 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한 게 뭐 있냐라는 거죠. 정부에 대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159명의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영정사진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분향소에서 분향하게 하고 그렇죠. 참사를 참사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했는데 수사 결과까지 그 밑에 사람들만 쳐내는 그런 이제 행태를 보였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분노하고 또 유가족의 그 피눈물을 또 누가 닦아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어제 그 대검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의견을 공고를 했는데 그것도 1년 동안 질질 끈 거예요.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거기에까지 물어봐가지고 이제 서울경찰청장 선에서 끝날지 그럼 두고 봐야죠. 네. 그 위에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아무것도 묻지 않았잖아요, 책임을. 예. 이 정권의 특징입니다. 네. 왜 무슨 이러냐. 일이 벌어지면 책임을 안 물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는 사람도 없고. 네, 물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다. 참. 그런데 그런 말을 우리가 2년 내내도 소용이 없더라. 이게 요점인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은 아주 즉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특검법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히려 알겠다.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할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 보겠다.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특별감찰관 임명 내가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랬어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자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계속 60% 최근 각종 여론조사 보면 60% 정도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여론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2부속실 설치 등이나 아니면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들고 나온 것인데 네. 이게 사실상 이번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절반 이상이고 51.3%가 그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네. 본 거거든요. 특히 연령별로 보면은 그 50대 이하까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권의 대응책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면 수도권과 호남, 강원,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여론과 거의 일치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권에서 뭐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내놓았어도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동요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한테는 사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안 물어봤지만 저는 자꾸 여당이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번에 또 내놓는 마치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 설치를 또 이런 걸로 이렇게 내놓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를 농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저는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거 부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하고요. 네. 그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뭐라고 하고 이 제2부속실을 설치를 안 했느냐면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 가족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영부인이란 말도 쓰지 말자. 네, 맞아요. 이러면서 원래 일정 관리하고 행사 관리하고 하는 게 제2부속실 역할인데 그 폐지를 아예 해버렸고 이제 와서 말하자면 시혜를 베풀듯이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이걸로 맞바꾸자 퉁치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물타기이고 그야말로 그동안 김 여사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저렇게 조용한 내조도 아니고 맨날 나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 좀 해라라고 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 할 때는 무시하더니 네. 이제 와서 특검법 통과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너무 국민을 그야말로 그냥 오만한 자세로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와 맞물려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아직까지 한 달째 지금 공식 석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총선 전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나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과연 김건희 특검법에 의해서 언제쯤 다시 등판할 거냐 이것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총선 때까지 못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매우 위험하지 왜냐하면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오고 싶어도 아마 못 나오게 할 것 같고 어차피 저는 뭐 제2부속실 설치하라고 하거나 말거나 감찰관 뭐 임명하라고 하거나 말거나 또 시간 질질 끌다가 나중에 되면 또 유야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한다 한들 그분을 누가 막아요? 그분을 누가 옆에서 그러니까 그러시면 하나 아니 만나자. 됩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그거 안 맞냐. 돼요. 그거 제2부속실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국민 돈 써가면서 근데 그나마도 그거 리스크 관리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자 국정운영 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긍정이 37.5%, 부정이 59% 나왔습니다. 오. 지난주보다 부정은 0.9%포인트 내렸고, 긍정은 1%포인트 올랐네요. 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방한 겁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보실 게 20대의 그 부정평가가 40대보다 높아요. 높아졌어요. 왜요, 갑자기? 이번에.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이준석 신당이라는 또 그 효과 때문에 윤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호감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긍정이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고 네. 예,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네. 두 가지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여론이 이렇게까지 정부와 여당을, 특히 여당, 이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띄워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냥 온 언론사를 도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겨우 36점 몇 대, 37점 몇 대 이런다면, 40%를 못 넘긴다면, 물론 2년 내내 그랬지만, 이거는 사실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아무리 네. 띄워줘도 이게 더 이상 못 올라가는 40%못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아무리 들어요. 봐도.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보수 결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9.4% 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많이 보면은 올랐네. 지금 윤 대통령의 행보가 최근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약간 보수 결집하는 방향으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민생 행보도 같이 하고 있지만 최근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도 야당을 겨냥한 비판적인 발언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보수층에 대한 그런 지지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보수 결집력 차원에서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오늘 쇼미더 민심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상품 하나 말씀드리고 쇼미더 영상 연결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매우 많으실 텐데요. 보험료가 적당한지, 내가 도대체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그 보험은 어떤 성격인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험은 그냥 남들이 들어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으면서 저축성 보험 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축성 보험은 아무런 보장이 없어가지고 사실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돈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찾을 수 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그런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도 보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히 뭔지, 그 보장이 나에게 적당한 건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들을 쫙 꺼내 넣어 보시고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더 과잉돼서 없애야 되는 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전문 설계사와 상담하시면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상담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매우 유용했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예약하셔서 무료 방문 상담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역은요, 대표전화 1644-1236이고요. 010-76-1-3303으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영친이들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영친이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입니다. 재미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부실 인사 검증 왜 반복되나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되게 중요한 거 물어보셨네요. 네. 총 9,9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 가장 많은 답변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의중을 헤아리다 보니 91% 나왔고요. 5% 응답자가 극단 정치 유튜브 시청으로 비판적 사고가 어려워져서 라고 말씀하셨고, 이거 재밌네요. 3%가 미국 연방수사국 FBI 인사검증 시스템을 잘못 배워서. 특이하네요. 와, 너무 재밌네. 일단 거의 10,000명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네. 야, 이렇게 많이들 관심이 있군요. 한동훈 위원장 얼마나 인사를 못했으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때도 못했고, 그러니까. 네, 비대위원장 하면서도 다 그런 인물들만 골라서 네. 했죠. 자, 제일 핵심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의중이 작용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극단적 유튜브 시청을 하다 보니까 비판적 사고가 어렵다. FBI 인사검증 배우러 갔다 온다더니 돈만 날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댓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SESE님께서 다 그나문의 그 밥이라 뭐가 걸러내야 할 잘못인지 모름. 그나문의 그 밥. 네. 그 다음에? 네, 유저 WX1님께서 그 첫 단추가 문제, 그들의 무오류라는 신념이 이를 키웠고 법의 비유 아래 누리는 것만 배운 게 문제 중 문제, 악의 네. 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네, KNU09님께서 내 편은 인사검증 안 하는 듯. 참나. 진짜 어디서 저런 자들을 데려오는지 궁금할 지경이네요. 이번에 비대위원들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유저 네. NB4님께서 무슨 눈에는 뭐만 보이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뽑아 쓰는 건 아닐까요? 흐흐 해주셨습니다. 네.
네, 창호님께서 한농훈 인사검증 기준 민주진영이 반응하면 아주 잘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또요. 네, 유저 VLE님께서 평가할 만한 게 없네요. 평생을 검사하던 사람이 집권당 대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분 뽑아주세요. 예, 그러면 저희가 굿즈 보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영신 굿즈. 저는 세 분? PC님. 누구요? PC. PC님? 네, 맨 마지막에. 네, 평가할 만한 게 없다. 네. 네, 그리고요. 저는 유저 WX1VG8GG OK님 뽑겠습니다. 저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이 이제 무오류라는 신념이 일으켰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저는 내 편은 인사검증 안 하나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우리 뉴스인 사이다 굿즈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받아보시고 또 평가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쇼미더 영신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